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투자 정석 오늘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벌써 연휴 마무리입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더웠던 추석이 있었나 싶죠. 푹푹 찌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어제 밤에 보니까 보름달이 너무 예쁘게 떴더라고요. 보시면서 또 소원도 빌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힘든 9월의 장이 계속 펼쳐졌었잖아요. 이번 연휴를 통해서 또 충전도 하시고 보름달에 빈 소원도 다 이뤄지셨으면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연휴 다 마치고 우리 시장도 문을 엽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이렇게 찾아와서 투자 정석에서 미리 시장을 좀 대비하고 어떤 내용들로 시장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보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답답했던 주식 종목 상담에 대해서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은요,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전화는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저희가 받아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쉽게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릴게요. 남겨주실 때에는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셔야 빠른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잘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들 고민도 꼭 해결해 가세요. 그럼 추석 특집 투자의 정석 지금 1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추석 특집 투자 정석 1부에서는요 반가운 두 분 모셔봅니다. 고래 삼총사의 두 분이죠. MTNW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 그리고 공명 정지우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보름달에 좀 소원 비셨어요? 네, 저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전 정신이 없었네요. 너무 정신이 없으셨어요. 네. 오늘 밤에도 또 달 예쁘게 뜰 거니까 네. 또 소원도 빌어주시고 왠지 두 분 의상을 뵈니까 이제 종목 상담 빌면은 소원을 이뤄주실 것 같아요. 꼭 두 분이. 제가 열심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연휴 쉬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또 기억이 미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둘째 주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8월부터 해서 우리 시장 너무 힘들게 또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그냥 바짝 마르면서 유동성도 없고 시장 내내 힘들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남은 9월과 10월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큰 그림도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여기에 맞춰서 유망 섹터 테마 전략 그리고 유망주까지 저희 준비해봤거든요.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큰손 위원님의 인사이트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연도 10월 달에 무인 택시에 대한 테슬라가 공개 예정에 있죠. 과거에도 7월 달에, 8월 달에 공개한다 해가지고 7월 달에 대폭등이 나왔죠.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 공개한다 했으니까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한국형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 될 텐데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27년도 양산을 목표로 이제 성능 검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터질 만한 것은 이제 순환매 차원에 못 갔던 분야를 찾는다면 자율주행 관련주 이 분야는 이 본격적으로 UAM 시대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필요한 그 기술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테슬라도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니 지수에 대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저는 자율주행이라 보고 있고 현재 구글 웨이모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전면 상용한다 혹은 테슬라가 중국 상해에서 자율주행 시험도 승인한다거나 또 테슬라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등에 한국 내 완전 자율주행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자율주행 차에 대해 상용안을 박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중에서 우리나라 연내 도로망 지도를 구축한다.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준비가 지금
본격화되는데 이 관련주는 이제까지 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조정 시기에 한번 공략해볼 만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관심주는 잠시 후 연결지어 후에 들어보고요. 이어서 공명정지우위원회 유망 섹터 궁금합니다. 어느 쪽 보세요? 야, 역시 저는 뭐 반도체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반도체가 아닐까. 자세히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증시가 가면 갈 수밖에 없는 업종 같아요. 못 가면 증시가 못 간다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가 당연히 못 갈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끄느냐 못 이끄느냐에 따라서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 젠슨왕 요즘에 CEO가 블랙레일 시리즈 AI 가속기 굉장히 수요가 강력하다 이렇게 시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TSMC가 이제 전량 지금 이제 공급을 하겠지만 다른 업체로의 또 이제 공급 여지도 좀 남겨놨거든요. 그만큼 지금 2나노, 3나노 들어갈 수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은 삼성전자 말고는 일단 없단 말이에요.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8나노 이제 막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윤곽이 없죠. 뭐 공급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실적은 뭐 대규모 적자나고 있고 주말 사이에 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뭐 지원해준다,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인텔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말고는 저는 앞으로 미국의 입장에선 대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규모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삼성전자 HBM3 12단을 이제 공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이슈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HBM3 12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맞춤형 HBM이 나오거든요. HBM4를 역시 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또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리고 HBM3, HBM4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AI 가속기까지 턴키 수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사가 되겠죠. 코스피가 3천 간다. 삼성전자가 못 가고 과연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 부회장, 사장, 그리고 부사장, 상무이사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하반기 계속 장내 매수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3억 원, 4억 원, 7억 원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이제 싸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투심이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악재들도 분명 반도체 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호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가장 큰 호재는 아마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호재보다도 어떤 강한 재료보다도 가격이 싼 것만큼 더 이상 강한 호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 최근 들어 720에서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SK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꽤 많이 내려왔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퍼가 한 6,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저평가 이제 매력이 있는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부품주, 장비주들은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가격이 싼 것만큼 큰 호재가 있을까? 지금 지난주 우리가 잠깐 잊혀졌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많이 싸진 이런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자리인데요. AI 반도체를 빼놓고는 증시의 반등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섹터에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을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AI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종목 안에서도 그럼 기회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유망주로 바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앞서서 자율주행 강남 근손 위원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종목들이 못 갔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 종목 어느 종목일까요? 네, 유니트론텍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 어떤 포인트 보세요? 예,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항상 알려져 있는 것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뭐 라니스라든가 뭐 등등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은 다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간 대장주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승리는 유니트론텍이 할 거라고 보는 건 실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에서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토르 드랍에 대한 지분 확보. 그래서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두 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앞으로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 적용할 수 있는 양산형 AI 컴퓨터 플랫폼 UIC100 이게 하반기 중에 그러니까 4분기 중에 양산 상용화 예상이 되고 있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10월이나 11월 달에 이제 양산 본격화 들어간다. 그럼 바로 자율주행이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기술이 양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마이크론이 국내 판매하는 차량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 이상 동사 공부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레벨 4 아까 레벨 4에 대한 자율주행이 본격적 시연을 내년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레벨 4에 정부가 주도하는데 정부와의 국책 과제 협약 맺은 레벨 4 관련 기술 기업이 바로 유니트론텍이거든요. 그건 딱 연관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도 내년도에 레벨 4에 대한 본격적인 시연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 이 유니트론텍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 참여를 25년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차트 통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이런 뉴스만 가지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뉴스고 모멘텀이고 이제 가치를 따져봤을 때 기업에 대한 실적을 항상 기업의 실적을 잘 보셔야 돼요. 퍼가 5밖에 안 돼요. PBR 0.94, 저퍼 저 PBR.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뭐 보통 우리가 급등주 같은 중소형 급등주들 1,000억 원 넘는 거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 딥페이크 관련주 가지고 보안주, 센지랩, 모니터랩 그런 것도 1,000억 원이 넘어가요. 근데 매출은 이익은 적자 혹은 이 매출도 100억, 200밖에 안 나오는데 이 종목은 6천억 원에 가깝죠. 이번에 넘어갑니다. 예상 실적이 수백억인데도 불구하고 저퍼 저PBR 너무 싸다는 거죠. 이러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이 이미 3개월 이상 빠지면 4개월째니까 이번 달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빠졌기 때문에. 주식이 이미 빠졌으면 안 빠지냐? 그건 아니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9월 달에. 10월, 9월에 올라갈 타이밍에 저평가 종목이니까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저점과 저점의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떨어지면 네 번째 보통 올라가거든요. 이번 달이 딱 상승 달에 속하는 게 9월 달이 10월 달 테슬라 공개 때문에 9월 달 가는 만큼 네 번째 달인 만큼 세 번째 조정받고 상승 달로서 20개월 이평선과 이것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려갈 공간도 아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내려간다면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조정이 크게 이뤄지게 되면 이번에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글로벌적인 어떤 증시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최근에 이러한 쌍바닥 형태를 띠면서 본격적 상승권에 들어갔다는 관점을 보고 현재껏 매수 저점가는 현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4,500원 정도 보시고 목표 단가 6,200~300원 정도 보시면서 한번쯤 상승을 노려보시면서 강남 큰손에 필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큰손위원회 필살기 10월에 이벤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 저퍼 매력이 있고 실적이 탄탄한 유니트론텍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6,2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입니다. 월봉으로 흐름 쭉 잡아드렸으니까요. 한 번 더 복귀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 안에서의 강남 큰손 필살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저희 공명정지위원회 AI 반도체였었잖아요. 예. 종목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네. 종목들 정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매출 1조에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 AD 테크놀로지가 그런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 이제 이 파운드리 쪽에 이 팹리스 기업과 이 가구 역할을 하는 DSP,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쪽에 이제 설계 쪽에 좀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AD 테크놀로지가 이 설계 인력을 600명에서 내년도 1,000명 넘게 지금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만큼 올해 공채도 채용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수년 뒤 매출 1조에 도전하겠다. 저는 이게 허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벌써 수년 전부터 3D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칩 내 전담 조직까지 이제 두고 있거든요. 서로의 다른 칩들을 레고처럼 연결하는 이 칩 내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 쪽에 하나인데 패키징 쪽의 기술이죠.
전담 조직까지 두면서 삼성전자랑 3D 패키징까지 공동 개발한다. 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무엇보다 지금 이 비밀 변기도 카펠라라는 신기술을 공개했어요. 이 세 가지 성능, 소비 전력 성능, 면적, 이쪽에 이 세 가지 적용, 칩 성능을 좀 높여주는 이제 그런 쪽의 기술이 삼성 파운드리 적용이 임박돼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올해 안에 이제 임박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올해 안에 이제 테이프아웃 하겠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을 올해 이제 20억을 8월 달에 완료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자사주 매입을 끝냈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매집을 해야 되겠다. 19,700원대에서 지금 8월 달에 20억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올해 안에 이제 테이프아웃, 이제 새로운 신기술 적용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끝난 상태에서 올해 2나노 MPU 가속기를 지금 미국의 업체 수주가 임박돼 있다라는 얘기를 벌써 상반기부터 지금 하반기 계속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주법 매집 들어오고 기술 공개하고 이제 개발 끝나고 이제 새롭게 하반기부터 매출이 이제 급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매출이 급증하면서 내년도에 이 5나노 기반의 자율주행 칩 이게 비덴티스사 쪽이랑 앞으로 1조 4천억 규모의 이제 앞으로 공급 계약을 이미 2년 전에 한 상태거든요. 내년도부터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720선 이하에서 이제 바닥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2023년도 1월 달 때 위치랑 똑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때도 자사주 매입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3나노 수주, 이제는 2나노 AI 가속기 수주. 신기술 적용이 임박돼 있다. 수년 동안 기술 개발 올인했다. ARM과 같은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저가 매집 관점에서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9,000원대에서 19,700원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목표 주가는 감히 5만 원. 와. 5만 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손절가는 15,000원대를 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와. 굉장히 러프하게 주셨네요. 8월 5일에 나왔던 저점은 안 깰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손절 예. 라인 15,000원 제시해 주셨고 AD 테크놀로지 5만 원까지 지난 3월에 거의 고점까지는 가져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주시네요. AD 테크놀로지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이 다 나란히 내부에서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도 갖고 있어서 더 기억하시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유니트론텍, AD 테크놀로지 두 분의 유망주로 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종목 힌트를 좀 들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텐데요. 지금 아마 저녁 식사 하고 계실 텐데 상담 문의 주시면 이제 내일 오늘 밤에 FOMC 있잖아요. 그 이후에 9월 남은 장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주실 거거든요. 지금 문의 주시면 바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는요. 02786-1022번 혹은 02786-1023번으로 지금 전화 바로 주시면 돼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접수가 바로 되니까요. 올려주실 때 종목, 매수가, 비중 또 쭉쭉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망주 정리해보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다시 이어갈게요. 네, 투자정석 1부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게요. 연휴 마지막 날 뵈니까 더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셨어요? 아니, 못 보냈어요. 왜요? 종목 때문에요? 네,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아이고, 바로 그러면 접수를 해봐야겠네요. 어떤 종목이 네.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셨을까요? 두산 로보티스 두산 로보틱스요. 혹시 매수 단가 얼마예요? 82,000원. 82,000원이요?
네네. 비중 얼마나 실으셨어요? 35% 됩니다. 아,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혹시 시청자님 8만 원대 계속 많이 머물렀었는데 언제 사신 거예요? 10만 원대 그쪽이 막 떨어졌길래 좀 사고 있습니다. 아, 10만 원대 들어가셨다가 좀 더 사신 거예요? 네. 아,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2달째 답답하네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어떤 부분이세요? 뭐 지금 금리나 미국 변닥에서 내일 오늘 뉴스 나오고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가 해서 우리 조상급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미국에 좌우하니까 좀 한번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전화 잘 주셨어요. 저희 같이 고민해 볼게요. 네. 성장주인데 미국 금리 인하한다는데 이제 좀 네네. 움직여줄까 뭐 이런 거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뭐 계열사 합병 이슈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네. 있었거든요. 요거 같이 네네. 녹여내서 한번 여쭤보죠. 정은중 의원님께 먼저 첫 번째로 질문 드려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바닥 잘 다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강남근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두산 로보틱스 일단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방식이 네. 그냥 아마 로봇이라는 어떤 향후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기업에 대한 주가가 적정 주가 어느 선인지 그리고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전략 매매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트 통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은 보세요. 일단은 퍼가 132죠. PBR 9.79. 기본적으로 굉장한 고퍼와 고PBR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미 작년도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 연도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미 분기로 봤을 때 지속 적자입니다. 이거 예상 실적은 100% 안 맞아요.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컨센서스의 뿐이고 저는 여러 봤지만 증권사의 평균적인 컨센서스 통계를 내서 나오지만 이게 다 안 맞아요. 분명히 흑자 엄청나게 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또 적자야.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저는 실적이 너무나 적자인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지 않고 지금 실적이 호전되는 거 확인하고 괜찮아지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괜찮아지겠지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실적만 믿고서 투자한다? 한마디로 이제 벤처기업에 아무것도 없는 벤처기업이 앞으로 대기업까지 성장하겠지? 이런 기술만 갖고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벤처기업이 좀 중소기업 형태를 띠면서 어느 정도의 우량기업으로 안착하고 나서 이제 좋아졌네? 회사가 좋아졌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으로 가겠지? 현재도 좋아야 돼. 근데 이건 한마디로 예상이 뭐 갈 거냐 말 거냐 말씀하신 거야 아마. 이게 갈까 안 갈까요? 주식은 자 모든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보셔도 이제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 종목이 예상 실적과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일단 나와서 퍼가 낮아야 돼요. 유니트론텍은 매년 매출 증가, 매년 이익 증가, 매년 실적 그리고 저퍼 저 PBR 또 장내 매수 실제 전무이사와 부사장이 5,800원, 5,900원 들어왔죠, 매수가. 실제 공시도 있고, 저평가고, 전망도 밝고. 근데 이거는 적자고, 전망만 밝고요, 뉴스. 로봇의 앞으로 전망. 뉴스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실적. 그리고 공시적이 어떤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정확하게 뭐 회장이 뭐 주식을 샀다거나, 뭐 사장이 뭐 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적자만 가지고, 미래만 뉴스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퍼, 고PBR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측은 안 돼요. 갈까 안 갈까 이거 뉴스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뉴스만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면 건든다는 심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힌 상태에서 좀 가겠지. 그때는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거래가 늘면서 전달보다 거래가 늘면서 종가 저가 영망청의 하락장적 음봉 전형적인 하락 전환 신호 나왔죠? 그럼 빠지죠. 그래서 2개월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3개월 내내. 이때 약세세로 나오고 나서 하락하고. 지금 이제 방향이 없죠. 갈지 모르죠. 가봤자 10만 원, 9만 원대. 강력한 저항권. 그래서 만에 하나 본전이 온다면 당연히 얼른 팔아야겠죠. 근데 지금은 본전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라면 저는
뭐 2년 후, 3년 후에 갈 수 있겠지만 그거를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종목 개최를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유니트론 때 그거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자신 있게 그 종목을 설명드렸습니다. 뭔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적과 관련해서 좀 냉철한 판단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뭐 아직 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시죠. 힘을 내셔야 될 텐데 한 번 더 시장 흐름과 함께 지켜보다가 한 번 더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민하시다가 더 답답하시면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성장주 갖고 있으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 내용 함께 좀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주셨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를 사셨어요? 얼마에 몇 퍼센트세요? 11만 7천 원에 네. 10%요. 11만 7천 원 10%.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아니요. 아니세요? 좀 비싸요. 예. 한참 되셨어요? 예. 그러면 최근에 좀 반등해서 고민 많으셨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셨겠네요.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어떤 부분이세요? 글쎄요, 이거이 그 물류창고 그거로 해서 그렇게 이거 좋다 그래서 좀 저는 좀 끝까지 갖고 가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전문가님이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시청자님.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들어봐 주세요. 네. 그러네요. 13만 원 거의 목전까지 가서 끝까지 잘 가져가 봐야지 했는데 보니까 한 2달 동안 시장이랑 같이 조금 내렸잖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좀 봤는데요.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보지는 않았던 기업인데 지금 간단하게 또 공시를 보고 그리고 차트를 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사업을 또 집중적으로 했던 추가 신사업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폐배터리 쪽의 신사업도 확대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퍼가 좀 10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고 간단하게 지금 공시를 보니까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늘렸더라고요. 최근 들어 9월 달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급증하고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네요. 그리고 신사업도 확대하는 기업이죠. 그럼 사실상 단점이 별로 없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차트가 꼭대기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임원들 최대 주주가 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뭐 직원들을 감원하는 것도 아니고 폐배터리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그러면 이 기업을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갖고도 이제 요리사에 따라서 또 요리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좋은 종목을 때려 사는 건데 11만 7천 원이라고 하면 약간 높게 산 거죠. 왜 높게 샀는지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1만 5,700원이죠. 주식 싹쓸이 기법은요. 이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이에요.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 이 라인대를 밑에 있을 때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 라인대랑 이격이 좀 이제 벌어져 있을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구나. 바닥은 조금 지났구나. 11만 7천 원대. 지금 9만 원대 초반대. 9만 원대가 이 빨간색 721선 바닥권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늦은 거죠.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갈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6월 14일 날이 이 종목에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정배열 초기 들어가면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밑에서 50까지 올라오죠. 파란색으로 있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 위치가 급소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위치에서 좋은데 급소, 매수 급소, 매수하자. 그리고 나서 쭉 랠리를 도전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721선은 9만 원대 부근이잖아요. 이 라인대에 다시 내려오면 보는 건데 안 내려오면 원래 매수권이 아니에요. 근데 좀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 10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거든요. 이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리고 12만 원 9천 원대 부근이 단기 저항권이에요. 거기서 정받고 밀렸잖아요. 이 라인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720선하고 여기 잔뜩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아직 정별 밀집 국면 정별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는 실적을 봐도 16만 원대 후반대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둘 수가 있어요. 그 라인대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장기도 좋아 보여요. 폐배터리는 아직 신사업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한 몇 년 뒤면 폐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쏟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 저장 용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또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중장기도 좋고 단기적인 관점도 지금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 12만 9천 원, 지지권은 10만 원, 그리고 지금은 홀딩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 마치겠습니다. 단기가 11만 9천 원이요? 12만 9천 원이요. 예. 12만 9천 원? 예, 거의 저항권입니다. 예. 어떠세요, 시청자님? 네. 그때까지, 예. 그러면 그때까지 그렇게 그냥 좀 추가를 해도 될까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수권은 9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은 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주 관리에 주력을 하다가 12만 9천 원대에서 뭐 이득 실현 관점으로 본다든지 돌파하면 16만 원까지도 추가 받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사시면 너무 비싸게 사시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 12만 9천 원 1차적으로 돌파 이후에는 16만 원까지 보자. 그때 또 불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연휴 잘 마무리하세요.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다음은 저희 유튜브부터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반가운 우리 드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접수했습니다. HL 만도 자동차 쪽을 갖고 계시는데요. 37,000원에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4% 갖고 있습니다.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높게 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최근에 쭉 밀려 내려오면서 33,000원까지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형성됐거든요. 지금 밀려 내려온 이 자리 그대로 홀딩해도 될까요? 강남군손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HLB 반도는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면 요새 현대차에 대한 향후에 대한 방향성이 일단 중요할 텐데요. 일단 지금은 당장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구재에 대한 매매 필요한가요?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조선 해운, 경기민간 철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강세를 보며 주도하는 분야는 아니죠. 아마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장기도 한 세 달 동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뭐 그렇게 매요. 장기도 포인트를 잘 잡아서 바로 올라가는 포인트 사서 매 보유의 기간이 월봉을 보고 장기로 보유하는 것이지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세 달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는 걸 장기 투자라고 하진 않아요. 보유의 기간이 몇 개월이냐, 몇 주냐, 며칠이냐. 장기라 해서 포인트를 막 대충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높게 사셨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밝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 참 좋기는 좋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법인도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한번 차트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이제 저 PBR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좋지는 않지만 먼 미래에 현대차에 대한 경쟁력으로 봤을 때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PBR의 수급적으로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좀 바뀌었어요. 한 달 누적이 개인 중심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가지 않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고 또한 업황 자체가 지금 당장은 못 가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향후 새롭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는 어차피 다 의무적으로 바뀌긴 바뀔 거 아니에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러면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매출이 상당히 느는 게 자동차 쪽이에요. 한번 싹 바뀌겠죠. 전체적으로 다. 내연기관차는 안 만드니까요. 그래서 현재 가격적으로 이 정도의 메리트와 장내 매수도 외국 법인 쪽에서 최근에 7월 달 경에 22,000원대 가격이 좀 장내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장내 매수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공시가 나온 부분, 7월 달 공시가 나왔는데 외국 법인에서의 장내 매수가 들어온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장내 매수의 메리트로 봤을 때는 뭐 못 갈 주식을 최근에 장내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공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매도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 있고 3개월째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항상 1봉도 주봉도 월봉도 세 번째 봉 하락도 세 번 하나 둘 셋 상승도 세 번 하락도 세 번. 왜 세 번인가요? 그러니까 세 번이라는 건 정해진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 시절에 3일째 되는 날 매도를 안 하잖아요. 다음 날 반대 매매가 나가요. 무조건 팔게 되는 거예요. 3일째. 그래서 3이라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3중 바닥, 3중 고점, 3이라는 숫자가 또 우리나라에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3이라는 절도 3번 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주시장에서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3중 바닥이라는 게 더 있는 것처럼 적산병 이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뭔가 변화가 많이 이뤄지는 통계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는 늦긴 늦었는데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종목 교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트론텍 훨씬 유리할 걸로 보고 있고요. 시간이 거리 괜찮다면 앞으로 가나요?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근데 지금 저가가 여기 32,650원, 32,650원, 32,000. 32,000원 깨지면 전저점 붕괴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졌다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적정주가야 뭐 4만 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32,000원에 대응 기준가 삼아서 매매를 좀 더 이어가는 건 괜찮겠지만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교체를 아까 말씀드린 유니트론텍을 하면 훨씬 더 저는 유리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기조를 띠고 있는 종목. 대가자님 조금 타이밍이 아쉽다. 이런 판단도 나와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심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지라인 32,000원대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아까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HL 만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유튜브 사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누리님께서 일찍 남겨주셨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27원, 30%. 비중을 늘리신 건지까지는 저희가 사연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이전에 7월에 너무 조선주 잘 갈 때 1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빠지고 나서 금요일에는 1,340원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그 고점 형성하기 이전에 사셨는지까지는 타이밍을 모르는데 지금 조선주 어떠한지 앞으로도 계속 슈퍼사이클 올 거라 하던데요. 정지 의원님.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어때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제 관심이 없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조선업종, 바이오업종, 건설업종.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많이 해먹었던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건설업종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좀 못 살 때 막 건설 막 해수주하고 막 이러면서 한참 붐이 일어나고 조선도 한참 막 거제도 막 그 경기 굉장히 조선 경기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 중국에 밀려가지고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저가 수주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수주했는데도 이익이 안 남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앞으로 또 수주 뭐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부회장님도 지금 보니까 공시를 잠깐 보니까 8,500원대에서 6만 주 장내 매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최대주가 샀다는 것도 좋은 징후거든요. 그런데 당장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 아니죠. 대부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이 실적이 2년이나 3년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으로 나올 텐데 일단은 이제 그때쯤 되면 2년 뒤에 뭐 증권사 목표가 뭐 1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뭐 3년 뒤를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또 이제 인도가 좀 늦어질지 또 빨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대에서 30% 가까이 사셨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주식 삭스를 기법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의 매수권은 어디일까요? 차트를 딱 봐도 721선은 어디 있죠? 저 6,000원대가 있죠. 예. 밀집 국면 721선 부근이 6,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법대로 하면 6,000원 721선 정배를 들어가네?
매수란 말이에요. 이때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수 시점이 아니잖아요. 매수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밀집 국면 720은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땐. 대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8,500원대에서 아까 부회장님이 6만 주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8,500원대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일단 명분은 생겨요. 그러니까 8,500원대에서도 해볼 수는 있는데 10,000원대에서 했다는 건 명분이 없어요. 예. 저평가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차트상 바닥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권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이 9,300원대예요. 9,300원대가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단기 저항권은 11,400원대에서 12,000원대 이 사이가 단기 저항권이에요. 일단 거기서 대량 거래이션 되고 자꾸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항받고 밀렸죠. 단기 1차적인 관점에서 11,400원, 2차는 12,200원. 여기까지만 일단 지켜보시면서 9,300원 이탈되면 일단 축소하시는 게 낫겠죠. 매수권이 아닌 상태에서 바닥권이 아닌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축소 관점으로 봤다가 밑에서 뭐 8,500원 이하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든지 아니면 뭐 조선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720선 이 부분은 6,900원 있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 종목을 매수할 거냐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6,900원 떨어지면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안 떨어지면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바닥권이 지났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제가 주변에 오늘도 지인분을 만나고 왔는데 친구도 만나고 왔고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권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바닥권을 어떻게 찾는데? 그러면 723 부근, 이 부분이 바닥권이고 차트는 그리고 수급으로 보면 최대 주가 매선 단가 부근이고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 이 포가 10배 이하에 있다든지 그냥 저평가돼 있다. 그럼 거기가 바닥권이다. 그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하고 더 많은 사항을 충족했을 때 그 라인대가 바닥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금 가격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빠졌으면 모를까 지금 자리에서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섹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워낙 또 시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인도, 건조까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서 조금 신중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누리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문자 가볼까요? 문자 보내주신 4764번님, 뒷번호 4764번님 감사합니다. DR택을 지금 답답하다고 남겨주셨어요. 3,490원에 사셨고 18%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더 빠지면 25%까지 저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지금 종가는 2,910원입니다. 3,400원대 사셔서 더 밀리면 더 살까? 어때요? 강남 큰손 정은주 위원님, 이게 의료기기 쪽 아니에요? 지금 주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요. 더 빠지면 사도 되는 타이밍 맞아요? 안 되죠. 안 돼요? 됩니다. 예. 왜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기업의 내용을 아예 안 보고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다 적자예요. 다 적자는 분석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DPX 관련주 센지랩, 모니터랩 적자지만 뭐 실적도 거의 없지만 막 2배씩 올라갔었죠. 옛날에도 뭐 MS 관련주로 해가지고. 하지만 2배 갔다가 반토막, 전저점까지 흐르면 신저가. 그러니까 잠깐 강긴 거 아니에요. 그건 기술적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간다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적자인데 어떻게 간다고 그거를. 뭐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것만 믿고 지금 계속 적자인데요? 차트 통해 볼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분기도 지금도 계속 적자인데 작년도도 적자고 분기도 적자인데 내년도에 좋아질 거란 그것만 믿고 그리고 주식이 이미 대시세가 나왔잖아요. 몇 배? 1,000원대가 7,000원, 6배. 6배가 터졌는데 다시 또 터진다는 생각으로 터졌던 건 안 터진다니까요. 다시. 제가 24년 주식해봤지만 10배, 5배, 막 몇십 배 막 터진 것도 있죠. 다시 터지는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터지려고 하면 이제 대기업이나 대형 중 앞으로 정말 엄청난 대기업 수준으로 전환되는 그런 중소기업은 다시 가는 경우 있는데 중소형주 실적 적자 보이는 경우에 한번 대박이 터지고 다시 또 친다. 그런 적은 본 적도 없고 또한 사상 최고대라는 거래. 작년도 터트리고 꺾였다는 건 뭐예요? 상투를 이미 찍었잖아요. 상투를 시연한 종목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
그럼 뭐 말이 되지도 않죠. 위에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 좋아진 것도 아니고 전혀 매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또한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항상 그것만 기억하세요. 20개월 이평선이 붕괴가 되면 20개월선이든 20주선이든 20주이평선이든 22선이든 20일 요게 생명선이에요. 장기 생명선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달부터.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달도 떨어지고 다음도 또 떨어지고 이때만 피했어도 그나마 본전 정도에 빨리 피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깨진 상태에서 갈까요 말까요? 적자 기업을 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혀 관심 패턴을 봐도 안 되고 실적 봐도 안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종목 이미 상처 찍었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교체가 좀 시급하다. 추세적으로도 어렵고 분석하기 어려운 또 적자 기업이어서 오늘 좀 어려운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아, 우리 마지막에 보내주신 문자 사연도 한 번 더 좀 고민해 보셔서 신중한 판단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DR텍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담은 어느덧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이 방송 마치고 나셔서 이제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어떤 내용으로 방송 준비하세요? 예,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이제 종목 상담 말씀드렸는데 네. 주식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고 고평가돼 있다라고 못 가고 흑자 기업이라고 무조건 가고 적자 기업이라고 무조건 못 가고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바닥을 찾는 거예요. 모든 정답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바닥을 찾으면 고점에서 못 팔아도 그만큼 손실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기다리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 관심 주었던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YC라든지 그리고 피롭틱스 그리고 DR텍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자에다가 나중에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랠리가 나오거든요. 주식은 바닥에서 나중에 크게 갈 만한 기업을 역시 선택을 한다. 그래서 항상 차트 밀주 국면 정배열 721선 이게 다 바닥 관점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다 매집한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720선 부분에서 최대 주주가 매집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M10W 지금 3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공명정치위원회 무료 공개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평가된 종목 안에서 대신에 날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네요. 다음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으로 좀 채워가세요? 네, 저는 이제 실패가 없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정말 성공하려면 꾸준하게 돈을 버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적자 기업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냥 안 해버리는 그만이에요. 최대한 실패 없는 가능성 있는 거 아예 배제시켜 놓고 가장 확률 높은 거에 초점 맞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4년 동안 하면서 실패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이번에 명품 꿈의 초법이 좀 완성이 됐죠. 또한 이번에 새롭게 ETF로 적용한 형태 바로 퓨런티어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주의 유니트론텍과 퓨런티어 두 개를 제가 핵심 종목으로 좀 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방송에서 많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 다시 한번 공개방송 오시게 되면 자율주행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특히 퓨런티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률 높은 투자법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베팅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좌를 우리가 꾸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명품 꿈의 투자법 기억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7시부터 8시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많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 앞서 자율주행 그리고 AI 반도체, 유니트론텍,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유망주까지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시장 그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좀 잘 잡아가야 할지 오늘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래 삼총사 중 이 두 분, 이 형제분과 함께 했고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 그리고 공명 정지우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투자정석 2부로 돌아오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